그 카드만 순순히 내놓으면 오늘 일은 없던 걸로 하지. 어둠 속에서 좋은 애를 몰아붙이는 목소리가 서늘하게 울렸습니다. 이러시면 안 돼요. 이건 25년을 덮어온 진실이에요. 숨을 몰아쉬며 달려온 고결이 좋은 애를 제 등 뒤로 감싸는 순간 머리 위에서 낡은 구조물이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수라장 속에서 고결은 의식을 잃고 쓰러진 한 사람의 손을 붙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불렀습니다. 아버님. 25년 전 어둠 속에서 어린 고결을 차 밖으로 꺼내준 그 손이 어째서 오늘 밤 다시 같은 아이를 위해 부서져야 했을까요? 이미 알고 있던 은혜인데도 왜 이 순간에야 이토록 사무치게 가슴을 파고드는 걸까요? 고결이 오래 걸어 잠갔던 마음의 빗장은 과연 이 밤을 지나 열릴 수 있을까요? 고대치는 요즘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25년을 공들여 쌓아온 거짓의 탑이 손바닥만 한 카드 한 장 앞에서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낮에는 그럴듯한 사장의 얼굴을 하고 앉아 있어도 밤이 되면 그 카드 생각에 도무지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고대치는 끝내 은밀히 흥신소를 움직여 좋은 애의 동향을 낱낱이 캐게 했습니다. 며칠 뒤 고대치는 서재에서 홀로 그 보고서를 펼쳐 들었습니다. 좋은 애가 어디를 다니고 누구를 만나는지 시시콜콜 적힌 종이 위로 고대치의 눈길이 한 줄에 딱 멈춰 섰습니다. 좋은 애가 목걸이처럼 걸고 다니는 작은 카드 케이스를 잠시도 몸에서 떼어놓지 않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고대치의 얼굴이 서서히 굳어갔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고대치는 단번에 알아챘습니다. 25년 전 그날 사고 차량의 블랙박스에서 빼낸 바로 그 메모리 카드였습니다. 오랜 세월 조성준의 손에 잠들어 있던 화근이 이제 좋은 애의 목에 걸려 숨쉬고 있었던 것입니다. 고대치는 보고서를 쥔 손에 힘을 주며 낮게 내까렸습니다. 아직도 저게 살아 있었다니. 고대치의 목소리에는 감출 수 없는 초조함이 배어 나왔습니다. 조성준이 그토록 오래 품고 있던 그 카드가 끝내 없어지지 않고 좋은 애에게 넘어갔다는 사실이 고대치를 벼랑 끝으로 몰아세웠습니다. 아직 불씨가 꺼지지 않았다는 것, 오히려 더 위험한 곳으로 옮겨 붙었다는 것. 그 사실에 고대치의 두려움은 걷잡을 수 없이 부풀어 올랐습니다. 이미 서건식이 25년 침묵 끝에 흔들리기 시작했고 고결마저 그날의 진실을 집요하게 파고들고 있는 마당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물증까지 좋은 애의 손에 넘어갔으니 고대치로서는 발 뻗고 잠들 수가 없었습니다. 고대치는 서재 창가에 서서 어둠에 잠긴 정원을 오래도록 내려다보았습니다. 이대로는 안 돼. 저것만 사라지면 아무도 그날을 증명할 수 없어. 고대치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대로 두었다가는 지난 세월 감춰온 모든 것이 한꺼번에 무너질 판이었습니다. 고대치는 그날 밤 내내 서재를 서성이며 그 카드를 어떻게 손에 넣을지 궁리하고 또 궁리했습니다. 정면으로 부탁해서 될 일이 아니었습니다. 좋은 말로 달랠 상대도 돈으로 살 수 있는 물건도 아니었습니다. 고대치의 눈빛이 점점 험악하게 변해갔습니다. 고대치의 머릿속에는 오래된 응어리 하나가 함께 떠올랐습니다. 이 집안에서 자신은 늘 뒷전이었다는 서러움이었습니다. 아버지 고강수는 언제나 서건식을 나중에는 고결마저 더 아끼는 듯 했습니다. 정작 하나뿐인 친아들인 자신은 늘 그 그늘에 가려져 있다고 고대치는 여겨왔습니다. 고대치는 그 서러움을 힘과 위세로 덮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지켜온 자리를 위해서라면 25년 전 그날의 일마저 감출 수 있다고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와 그 모든 것이 카드 한 장에 흔들리고 있으니 고대치는 도무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두려움과 오랜 열등감이 뒤엉켜 고대치를 더욱 독하게 몰아세웠습니다. 여기서 무너질 수는 없어. 절대로. 고대치는 낮게 대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창밖으로 스미는 새벽빛조차 그날의 고대치에게는 위협처럼만 느껴졌습니다. 어떤 수를 써서라도 저 카드만은 없애야 한다는 생각이 밤새 고대치의 머릿속을 온통 짓눌렀습니다. 초조함은 결국 사람을 조급하게 만들었습니다. 고대치는 더 참지 못하고 직접 나서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고대치가 향한 곳은 고결이 얼마 전 홀로 얻은 새 집이었습니다. 고결과 좋은 애는 아직 냉각기를 지나고 있어 그 집은 두 사람의 보금자리가 아니라 고결 혼자 지내는 단출한 처소였습니다. 고대치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일부러 고결이 자리를 비운 시각을 골라 찾아왔습니다. 아들이 회사에 있을 시간 인기척이 없을 그 틈을 노린 것입니다. 골목을 몇 번이나 살핀 뒤에야 고대치는 조심스레 현관 앞에 다가섰습니다. 혹여 안에 카드가 있지는 않을까, 무언가 단서라도 잡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였습니다. 고대치의 손가락이 도어락 위에서 번호를 이리저리 눌러보았습니다.
아들의 생일도 눌러보고 회사 관련 숫자도 눌러보았지만 문은 번번이 굳게 닫힌 채 열리지 않았습니다. 손끝이 떨리고 등줄기에 식은땀이 배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남의 집 문 앞에서 도둑처럼 번호를 더듬고 있는 자신의 처지가 고대치는 새삼 비참하게 느껴졌습니다. 한때는 강수그룹의 사장으로 윗세를 떨치던 자신이 카드 한 장 때문에 이런 짓까지 하고 있다는 사실이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등 뒤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서늘하게 날아들었습니다. 고대치가 흠칫 놀라 뒤를 돌아보니 마침 그곳을 찾은 좋은 애가 굳은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발각에 고대치는 순간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손을 등 뒤로 감추었지만 이미 도어락 앞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좋은 애의 눈에 훤히 드러난 뒤였습니다. 고대치는 애써 위험을 세우려 헛기침을 몇 번 했습니다. 아니 그게. 그러나 뒷말은 쉽사리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평소의 뻔뻔한 여유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얼굴에는 당황한 기색만이 고스란히 배어 나왔습니다. 좋은 애는 그런 고대치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사장님이라는 사람이 아들의 집 앞에서 몰래 도어락을 만지고 있었다는 사실이 좋은 애의 마음에 서늘한 경계를 심어 놓았습니다. 고대치는 그 서늘한 눈빛이 자신을 꿰뚫어 보는 것만 같아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명색이 강수그룹의 사장이라는 사람이 아들이 사랑하는 여자 앞에서 도둑처럼 붙잡힌 꼴이었습니다. 위세로 사람을 눌러오던 고대치에게 이런 수모는 좀처럼 없던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위험을 세울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좋은 애의 목에 걸린 카드 케이스가 자꾸만 고대치의 눈에 밝혔기 때문입니다. 좋은 애는 그런 고대치의 시선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사장님이라는 사람이 하필 그 카드를 저렇게 눈여겨본다는 것이 좋은 애의 마음에 짙은 경계를 심어 놓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속내를 읽어내려는 듯 한동안 시선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이윽고 고대치가 먼저 침묵을 깼습니다. 결이는 회사에 있을 시간인데 자네가 여긴 웬일인가? 고대치가 어색하게 말을 돌렸습니다. 좋은 애는 그 속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물음에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답했습니다. 그건 제가 사장님께 여쭤야 할 말 같은데요. 고대치의 표정이 딱딱하게 굳었습니다. 아들이 사랑하는 여자에게 이렇게 밀리는 것도 고대치로서는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설픈 위험으로 상황을 덮을 수 없다는 것을 고대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둑한 복도에 두 사람이 마주선 채 무거운 침묵이 팽팽하게 흘렀습니다. 좋은 애는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 걸음 다가서며 또박또박 되물었습니다. 사장님이 여기 왜 계세요? 팀장님한테는 연락도 없이 문은 왜 만지고 계셨어요? 고대치는 선뜻 대답하지 못하고 시선을 이리저리 피했습니다. 그러다 고대치의 눈길이 좋은 애의 목계에 걸린 작은 카드 케이스에 그만가 닿고 말았습니다. 순간 고대치의 동공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소문으로만 듣던 그 카드가 지금 바로 눈앞에서 좋은 애의 손이 닿는 곳에 걸려 있음을 두 눈으로 확인한 것입니다. 고대치의 시선이 한 곳에 오래 머무르자 좋은 애도 그 눈길이 어디를 향하는지 이내 알아챘습니다. 좋은 애는 케이스를 손으로 감싸 쥐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역시 이걸 노리고 오셨군요. 좋은 애의 목소리에 서늘한 확신이 실렸습니다. 이게 무엇인지 사장님도 잘 알고 계시죠? 고대치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니라고 잡아떼기에는 이미 눈빛이 모든 것을 말해버린 뒤였습니다. 고대치의 이마에 식은땀이 맺혔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모르겠군. 그저 지나던 길에 들른 것뿐이야. 고대치는 억지스러운 변명을 늘어놓았지만 그 목소리는 이미 힘을 잃은 뒤였습니다. 궁지에 몰린 고대치는 더 버티지 못하고 서둘러 등을 돌렸습니다. 쓸데없는 오해 말게. 나는 이만 가보지. 고대치는 그렇게 말하고 황급히 자리를 떴습니다. 그러나 골목을 빠져나가는 고대치의 머릿속은 이미 다른 계산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좋은 말로는 저 카드를 결코 빼앗을 수 없다는 것, 정면으로 부딪혀서는 오히려 의심만 키운다는 것을 고대치는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이제 남은 방법은 하나뿐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눈이 닿지 않는 곳으로 좋은 애를 끌어내 어떻게든 저 카드를 손에 넣는 것. 고대치의 눈빛이 점점 더 차갑게 굳어갔습니다. 발각의 수치심은 어느새 독한 결심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좋은 애는 멀어지는 고대치의 뒷모습에서 저 사람이 결코 쉽게 물러설 상대가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분명 다른 수를 쓸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조성준이 오랜 세월 이 카드를 목숨처럼 지켜온 이유를 좋은 애는 이제야 온전히 헤아릴 수 있었습니다.
이 작은 카드 한 장에 25년을 덮어온 진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조은혜는 케이스를 옷 안쪽 깊숙이 감추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것만은 지켜야 했습니다. 이것이 밝혀져야 억울하게 쓰러진 사람들의 진실이 비로소 세상에 드러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카드가 앞으로 자신에게 어떤 위험을 불러올지 그때의 조은혜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조은혜는 그 길로 아버지 조성준에게 전화를 걸어 방금 있었던 일을 알릴까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러나 안 그래도 마음고생이 많은 아버지에게 괜한 걱정을 얹고 싶지 않아 이내 손을 거두었습니다. 대신 조은혜는 스스로 더 조심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고대치가 이 카드를 노리는 이상 앞으로 어떤 함정이 기다리고 있을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조은혜는 서둘러 걸음을 옮기면서도 자꾸만 뒤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홀로 남은 조은혜는 멀어지는 고대치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불길한 예감에 카드 케이스를 다시 한번 꼭 쥐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고대치는 더 지체할 여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날이 밝기가 무섭게 고대치는 흥신소 인력을 다시 불러들였습니다. 이번에는 정면으로 부딪히는 대신 조은혜를 은밀히 유인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사람들의 눈이 없는 곳이라면 일이 한결 수월해질 것이라 여긴 것입니다. 고대치는 흥신소를 시켜 조은혜에게 거짓 연락을 넣게 했습니다. 실버타운 공사와 관련해 급히 전달할 서류가 있으니 늦은 시각이라도 잠깐 부지로 나와달라는 그럴듯한 구실이었습니다. 조은혜는 3차 경합의 실버타운 부지를 늘 마음에 두고 있었던 터라 그 연락을 큰 의심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마침 고결과 냉각기를 지나던 조은혜는 혼자서라도 일에 몰두하며 복잡한 마음을 달래려던 참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갈 무렵 조은혜는 홀로 어두운 부지를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공사가 멈춘 부지는 인적이 끊겨 을씨년스러웠습니다. 가로등 하나 제대로 켜지지 않은 길에는 정리되지 않은 자재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습니다. 곳곳에는 낡은 가설 구조물이 위태롭게 서서 밤바람에 삐걱삐걱 소리를 냈습니다. 조은혜는 휴대폰 불빛에 의지해 조심스레 안쪽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이상하게도 걸음을 옮길수록 마음 한구석이 자꾸만 서늘해졌습니다. 낮에 만나기로 했으면 될 일을 왜 굳이 이 늦은 밤에 이런 외진 곳으로 불렀을까? 뒤늦게 그런 의문이 고개를 들었지만 이미 부지 깊숙이 들어선 뒤였습니다. 서류를 전한다던 사람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기요, 아무도 안 계세요? 조은혜가 어둠을 향해 목소리를 던졌지만 돌아오는 것은 정적뿐이었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천막 자락 소리만이 이따금 정적을 갈랐습니다. 조은혜의 심장이 점점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 부름이 함정임을 조은혜가 어렴풋이 알아챘을 때는 이미 어둠이 등 뒤에서 소리 없이 문을 닫아 걸은 뒤였습니다. 조은혜는 뒤늦게 휴대폰을 들어 고결에게 연락을 넣어볼까 잠시 망설였습니다. 냉각기라는 어색함이 손끝을 붙들었지만 이상하게도 이 순간만은 고결의 목소리가 사무치게 듣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신호는 잡히지 않았고 화면에는 통화가 연결되지 않는다는 표시만 떴습니다. 외진 부지 안쪽이라 신호마저 약했던 것입니다. 조은혜의 등줄기로 서늘한 기운이 스쳤습니다. 사방은 온통 어둠뿐이었고 발밑에서는 흙먼지만 폴폴 일었습니다. 조은혜는 그제야 이곳에 홀로 온 것이 잘못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서둘러 왔던 길을 되짚어 나가려는데 어둠 저편에서 낮은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조은혜는 걸음을 멈추고 어둠 속을 살폈습니다. 분명 누군가 있었습니다. 발소리는 느리고 무거웠으며 조은혜가 서 있는 쪽으로 조금씩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누구세요? 서류 전해주실 분이신가요? 조은혜가 애써 침착하게 물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없었습니다. 다만 발소리만이 한 걸음씩 가까워질 뿐이었습니다. 조은혜의 손이 저도 모르게 카드 케이스를 감쌌습니다. 이 늦은 밤, 이 외진 부지에서 누군가 자신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이 온몸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조은혜는 뒷걸음질치며 휴대폰을 다시 꺼냈지만 신호는 여전히 잡히지 않았습니다. 돌아 나가려던 조은혜의 발걸음이 앞을 가로막는 인기척에 그만 멈춰 섰습니다. 공사가 멈춘 실버타운 부지 위로 짙은 어둠이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서류를 전한다던 사람은 끝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어둠을 헤치고 천천히 걸어 나온 것은 다름 아닌 고대치였습니다. 조은혜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굳었습니다. 역시 사장님이셨군요. 고대치의 얼굴에는 더 감출 것도 없다는 듯 노골적인 초조함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이제 그만하지. 나도 참을 만큼 참았어. 고대치가 낮게 으르렁거리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 카드 순순히 내놔.
그러면 아무 일도 없던 걸로 해주지. 좋은 애는 케이스를 움켜쥔 채 뒷걸음질 쳤습니다. 이제 와서 이걸 감춘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좋은 애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만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진실은 이미 밝혀지기 시작했어요. 사장님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되돌릴 수는 없어요. 그 말에 고대치의 얼굴이 불그락 일그러졌습니다. 네가 뭘 안다고 그래. 그거 하나만 없으면 나는 아무 잘못도 없어. 아무도 나를 건드리지 못한다고. 고대치가 이성을 잃은 듯 한 발 성큼 다가섰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가 점점 좁혀졌습니다. 하필 그 자리는 낡은 가설 구조물이 위태롭게 서 있는 곳이었습니다. 좋은 애가 물러설수록 발밑에 자재가 삐걱였고 머리 위로는 녹슨 지지대가 위태롭게 흔들렸습니다. 좋은 애는 그 위험을 미처 헤아릴 겨를이 없었습니다. 오직 이 카드만은 빼앗기지 않겠다는 마음, 아버지 조성준이 오랜 세월 지켜온 이 진실만은 지켜내겠다는 마음뿐이었습니다. 안 돼요. 이건 절대 못 드려요. 좋은 애가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이걸 지키려고 우리 아빠가 얼마나 오래 힘들어했는지 아세요? 고대치의 손이 좋은 애의 팔을 거칠게 붙잡으려 했습니다. 좋은 애가 그 손을 뿌리치며 몸을 틀었습니다. 고대치의 눈에는 이미 이성의 빛이 흐려져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감춰온 비밀이 새어나갈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고대치를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었습니다. 네 아버지가 왜 이걸 지켜왔는지 아느냐? 다 부질없는 짓이야. 고대치가 이를 갈며 내뱉었습니다. 좋은 애는 그 말에 오히려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부질없지 않아요. 이건 억울하게 돌아가신 분들의 마지막 목소리예요. 좋은 애의 대답에 고대치의 얼굴이 험하게 일그러졌습니다. 말로는 안 되겠군. 고대치가 손을 뻗어 좋은 애의 팔을 낚아채려 했습니다. 좋은 애는 몸을 비틀어 그 손을 피했지만 뒷걸음질 치던 발이 자재 더미에 걸려 휘청였습니다. 머리 위에 낡은 구조물이 그 진동에 더욱 위태롭게 흔들렸습니다. 고대치는 좋은 애를 벽 쪽으로 몰아붙였습니다. 곱게 말할 때 내놔. 이건 너 하나로 끝날 일이 아니야. 고대치의 목소리에 협박이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좋은 애는 두려움에 다리가 떨렸지만 카드를 쥔 손만은 놓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저를 어쩌시든 이건 못 드려요. 좋은 애가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그 순간 머리 위에 낡은 구조물이 바람에 크게 삐걱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의 실랑이는 점점 더 험악해져 갔고 발밑에 흙과 자재가 위태롭게 흔들렸습니다. 같은 시각 고결은 좀처럼 마음을 놓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냉각기라고는 해도 좋은 애의 안부는 늘 마음 한구석에 무겁게 걸려 있었습니다. 아무리 밀어냈어도 마음까지 접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곁을 지키지 못하고 밀어낸 것이 늘 마음에 걸려 고결은 남몰래 좋은 애의 소식에 귀를 기울이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날따라 좋은 애의 연락이 뚝 끊겼습니다. 몇 번을 걸어도 신호만 갈 뿐 받지 않았고 메시지에도 답이 없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짧게라도 답이 왔을 텐데 그러지 않으니 불길한 예감이 스멀스멀 피어올랐습니다. 가슴이 서늘해질 무렵 고결은 뜻밖의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실버타운 부지 근처에서 흥신소 차량이 목격됐다는 얘기였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고결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고대치가 좋은 애가 쥔 카드를 노리고 있다는 것을 고결은 이미 짐작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흥신소 차량과 좋은 애의 두절된 연락, 그리고 하필 실버타운 부지. 흩어진 조각들이 머릿속에서 하나로 이어지자 고결은 더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평소 말수가 적고 감정을 절제하던 고결이었지만 좋은 애의 일 앞에서만은 늘 그렇게 이성을 앞질렀습니다. 고결은 겉옷을 챙길 새도 없이 집을 뛰쳐나갔습니다. 어두운 밤길을 내달리는 고결의 머릿속에는 오직 좋은 애 생각뿐이었습니다. 제발 아무 일도 없기를, 조금만 늦지 않기를 마음속으로 빌고 또 빌었습니다. 냉각기라는 이름으로 밀어낸 시간이 이 순간만큼은 뼈아프게 후회스러웠습니다. 부지에 다다른 고결은 숨도 채 고르지 못한 채 어둠 속을 다급히 살폈습니다. 저 멀리 낯익은 두 사람의 실루엣이 위태롭게 마주 서 있는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 사람은 손을 내밀어 무언가를 다그치고 있었고 다른 한 사람은 벼랑 끝에 몰린 듯 자꾸만 물러서고 있었습니다. 그 뒷모습이 좋은 애임을 알아챈 순간 고결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고결의 눈에 들어온 광경은 한눈에도 위태롭기 짝이 없었습니다. 좋은 애가 몰린 자리 바로 위로 낡은 가설 구조물이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발밑에는 어지러이 흩어진 자재들이 걸음마다 발목을 잡았습니다. 고결은 어둠 속에서 좋은 애의 이름을 부르고 싶었지만
소리를 내면 오히려 상황이 급해질까 이를 악물었습니다. 심장이 목까지 차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조금만 늦었어도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고결은 감히 상상조차 하기 싫었습니다. 오직 좋은 애를 저 위험에서 끌어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고결은 달려가면서도 지난날 좋은 애를 밀어냈던 자신이 사무치게 원망스러웠습니다. 복수라는 명분으로 좋은 애를 곁에서 떼어놓은 그 시간이 결국 좋은 애를 이 위험 속에 홀로 서게 만든 것만 같았습니다. 만약 좋은 애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긴다면 고결은 스스로를 결코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좋은 애의 실루엣이 점점 크게 다가왔습니다. 고대치의 손이 좋은 애를 향해 뻗는 것이 보였습니다. 고결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한 걸음이라도 빨리 조금이라도 먼저 닿아야 했습니다. 고결은 더 생각할 것도 없이 있는 힘을 다해 그쪽을 향해 몸을 던졌습니다. 고결은 단숨에 두 사람 사이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러고는 곧장 좋은 애 앞을 가로막고 제 몸으로 좋은 애를 감싸 안아 뒤로 힘껏 밀어냈습니다. 은혜씨 비켜요. 고결의 목소리가 다급하게 터져 나왔습니다. 느닷없이 나타난 고결의 기세에 고대치가 흠칫 놀라 뒷걸음질 쳤습니다. 넌 네가 여길 어떻게 알고. 고대치가 당황해 말을 더듬는 사이 그 등이 낡은 지지대를 세게 건드리고 말았습니다. 삐걱이던 가설 구조물이 그 충격을 견디지 못하고 순식간에 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우지끈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위태롭게 얹혀있던 자재들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려 했습니다. 세 사람 모두 바로 그 아래에 있었습니다. 고결은 좋은 애를 밀어낸 자세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머리 위로 쏟아지는 시커먼 그림자를 피할 겨를조차 없었습니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라 비명을 지를 틈도 없었습니다. 좋은 애의 눈이 공포로 크게 벌어졌습니다. 팀장님 안 돼요. 좋은 애의 입에서 찢어질 듯한 외침이 터졌습니다. 조금 전까지 카드를 내놓으라 다그치던 고대치조차 하얗게 질려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자신이 벌인 일이 이토록 걷잡을 수 없이 커지리라고는 미처 생각지 못한 것입니다. 좋은 애는 고결에게 떠밀려 넘어지면서도 무너지는 구조물 아래 홀로 남은 고결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손을 뻗어 보았지만 그 손은 허공만 헤맬 뿐이었습니다. 무너지는 구조물이 고결의 머리 위로 시커먼 그림자를 들이우는 그 찰나 시간이 멈춘 듯 모든 것이 아득해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자재들이 쏟아져 내리는 소리만이 온 부지를 뒤흔들었습니다. 세상이 온통 느리게 흐르는 것만 같았습니다. 좋은 애의 눈에는 오직 무너지는 구조물 아래 홀로 남은 고결의 모습만이 가득 찼습니다. 조금 전까지 자신을 감싸 밀어낸 그 등이 이제는 쏟아지는 자재를 고스란히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안 돼요. 좋은 애가 목이 터져라 외쳤지만 그 소리는 무너지는 갱음에 묻혀버렸습니다. 손을 뻗어 고결을 붙잡으려 했지만 넘어진 몸은 좀처럼 일으켜지지 않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다 빠져나간 듯 했습니다. 그 짧은 찰나가 좋은 애에게는 영원처럼 길게만 느껴졌습니다.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을 좋은 애는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자신을 지키겠다며 달려온 고결이 이제는 무너지는 자재 아래 홀로 서 있었습니다. 냉각기라는 이름으로 서로를 밀어냈던 지난 시간이 이 순간만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좋은 애는 그저 고결이 무사하기만을 온 마음으로 빌었습니다. 팀장님 제발요. 좋은 애의 입술이 소리 없이 달싹였습니다. 그러나 무너지는 구조물의 갱음만이 그 간절한 바람을 삼켜버렸습니다. 좋은 애의 목에서 소리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어디선가 한 사람이 어둠을 가르며 몸을 날렸습니다. 조성준이었습니다. 조성준은 딸 좋은 애가 늦은 밤 홀로 부지로 향한 것이 못내 마음에 걸려 걱정스러운 마음에 조용히 뒤따라 나선 참이었습니다. 그렇게 뒤늦게 부지에 다다른 조성준의 눈에 무너지는 구조물 아래 굳어 성 고결의 모습이 들어온 것입니다. 조성준은 생각할 겨를도 없이 있는 힘을 다해 고결을 힘껏 밀쳐냈습니다. 그 덕분에 고결은 무너지는 자재의 반경에서 겨우 벗어났습니다. 그러나 정작 고결을 밀어낸 조성준은 미처 제 몸을 빼낼 겨를이 없었습니다. 요란한 갱음과 함께 기울어진 가설 구조물이 조성준을 그대로 덮쳤습니다. 아버님. 고결의 입에서 자신도 모르게 그 말이 터져 나왔습니다. 올해 조 비서님이라 부르며 거리를 두었던 그 사람을 위급한 순간 고결은 저도 모르게 아버님이라 부르고 있었습니다. 자욱하게 피어오른 먼지가 서서히 걷혔을 때 조성준은 자재 더미 아래 힘없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이마와 팔에서 붉은 피가 번져 나왔고 조성준은 이내 정신을 잃었습니다.
아빠, 아빠 정신 차려요. 좋은 애가 찢어지는 비명을 지르며 달려들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위협을 일삼던 고대치는 그 처참한 광경 앞에서 넛을 잃고 뒷걸음질 쳤습니다. 자신이 손에 넣으려던 카드도 지켜야 한다던 비밀도 그 순간만큼은 머릿속에서 아득해졌습니다. 고요하던 부지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고결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조금 전까지 자신을 감싸던 그 손이 축 늘어져 있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도무지 현실 같지가 않았습니다. 자신을 살리려 또 한 번 몸을 던진 사람이 하필 그 사람이라는 사실이 고결의 가슴을 무너뜨렸습니다. 고결은 자신을 밀어낸 손길이 누구의 것인지 뒤늦게야 깨달았습니다. 그토록 원망하고 밀어냈던 사람이 또 한 번 제 목숨을 대신해 몸을 던진 것입니다. 믿기지 않는 광경 앞에서 고결은 한동안 숨조차 쉬지 못했습니다. 아버님, 아버님. 고결이 목이 메어 그를 불렀지만 조성주는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이마에서 흘러내린 피가 흙바닥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좋은 애의 오열과 멀리서 얼어붙은 고대치의 그림자와 무너져 내린 자재 더미가 어지럽게 뒤섞였습니다. 좋은 애가 아버지에게 매달려 흐느끼는 소리가 어둠을 가득 메웠습니다. 아빠 눈 좀 떠봐요. 제발요 아빠. 좋은 애의 목소리가 처절하게 갈라졌습니다. 방금 전까지 자신에게 진실을 감춘 사람이라 원망했던 조성준이 또 한 번째 목숨을 대신해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 사실이 고결의 온몸을 짓눌렀습니다. 멀리서는 고대치가 하얗게 질린 얼굴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서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오직 좋은 애의 오열만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고결은 떨리는 다리로 조성준에게 다가갔습니다. 고결은 무너지듯 무릎을 꿇고 쓰러진 조성준을 조심스레 끌어안았습니다. 축 늘어진 그 몸을 부여잡는 순간 고결의 머릿속으로 25년 전 그 손의 기억이 다시 밀려들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부서지던 차 안, 숨이 넘어가던 어린 자신을 붙잡아 밖으로 끌어내준 손. 그 손의 감촉이 지금 품에 안긴 조성준의 손과 고스란히 겹쳐졌습니다. 이미 조성준에게서 그날의 이야기를 직접 듣고 알게 된 사실이었습니다. 그날 그 차에서 자신을 끌어낸 사람이 조성준이라는 것을 고결은 벌써 마음에 새기고 있었습니다. 그 차에서 절 끌어내지 않았다면 저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겁니다. 언젠가 고결이 조성준에게 직접 건넸던 그 말이 지금 다시 가슴을 두드렸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이 순간 눈앞에서 또 한 번 자신을 위해 몸을 던진 그를 보니 이미 알던 그 은혜가 새삼 뼛속까지 사무쳐 왔습니다. 알고 있던 진실과 눈앞의 광경이 하나로 겹쳐지자 고결은 견딜 수 없이 목이 메었습니다. 25년 전에도 오늘 밤에도 조성준은 제 목숨을 조금도 아끼지 않고 고결을 살렸습니다. 두 번의 어둠 속에서 자신을 붙든 손이 결국 같은 사람의 것이었다는 사실이 고결의 온몸을 짓눌렀습니다. 고결은 떨리는 손으로 조성준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그 손은 여전히 따뜻했지만 아무런 힘이 없었습니다. 안 됩니다. 이러시면 안 돼요, 아버님. 고결은 그 손을 놓지 못한 채 몇 번이고 되뇌었습니다. 지난날 조성준을 은폐자로만 여겨 세웠던 원망과 냉대가 그 따뜻한 손의 감촉 앞에서 하염없이 부서져 내렸습니다. 진실을 감춘 사람이기 이전에 두 번이나 자신을 살린 은인이었다는 사실이 이제야 온전히 가슴에 닿았습니다. 고결의 눈앞으로 오래전 그 밤이 다시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린 자신을 부서진 차에서 끌어내던 손, 사방이 깜깜하던 그 어둠, 그리고 멀어지던 발소리. 그때는 그 손의 주인이 누구인지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오랜 세월이 흘러서야 그 손의 주인이 조성준이었음을 알게 되었건만 원망이 앞선 나머지 고결은 그 은혜를 애써 외면해 왔습니다. 은폐자라는 한마디로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밀어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밤 그 손은 또 한 번 자신을 위해 부서졌습니다. 고결은 그 사실 앞에서 속절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제발 눈 좀 떠보세요. 고결의 목소리가 어둠 속에 잠겨 들었습니다. 고결은 그 손을 제 뺨에 가져다 댔습니다. 아직 온기가 남아있는 그 손이 두 번이나 자신을 죽음에서 건져낸 손이었습니다. 25년 전 그 밤에도 오늘 이 밤에도 조성준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자신을 위해 몸을 던졌습니다. 고결은 그 은혜 앞에서 지난날의 원망이 얼마나 부질없었는지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이번엔 제가 아버님을 지켰어야 했는데. 고결의 목소리가 잦아들었습니다. 곁에서 좋은 애가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오열했지만 고결은 그저 그 손만 붙든 채 놓을 줄을 몰랐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구급차 사이렌이 어둠을 가르며 부지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붉고 푸른 불빛이 어지럽게 흩어지는 가운데 구급대원들이 들것을 들고 다급히 달려왔습니다. 의식을 잃은 조성준이 조심스레 들것에 실렸습니다. 산소 마스크가 씌워지고 응급처치가 이어지는 동안 고결은 넋이 나간 얼굴로 그 곁을 한시도 떠나지 못했습니다. 조은혜는 아버지의 손을 붙든 채 얼어붙어 눈물조차 제대로 흘리지 못했습니다. 아빠 조금만 버텨요. 제발요 아빠. 조은혜의 입에서 겨우 그 말이 새어나왔습니다. 조은혜의 손이 사시나무처럼 떨렸고 그 떨림을 고결이 곁에서 말없이 지켜보았습니다. 무슨 말로도 이 순간의 두려움을 달랠 수 없다는 것을 고결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광경을 멀찍이서 바라보던 고대치는 자재 그늘 뒤로 소리 없이 몸을 숨겼습니다. 자신이 벌인 일이 이토록 커질 줄은 미처 몰랐던 것입니다. 고대치의 얼굴에는 죄책감보다 먼저 두려움이 스쳤습니다. 조성준이 크게 다쳤다는 사실보다 이 일로 자신의 정체가 드러날까 하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조성준이 깨어나 입을 열면 25년의 비밀이 한꺼번에 무너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대치는 어둠 속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그저 상황을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구급차가 조성준을 싣고 요란한 사이렌과 함께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동안 고결과 조은혜는 그 뒤를 놓치지 않으려 안간힘을 썼습니다. 부지에는 다시 무거운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무너진 구조물과 흩어진 자재만이 방금 벌어진 참극을 말없이 증언하고 있었습니다. 고결은 구급차에 함께 오르며 조성준의 손을 한시도 놓지 않았습니다. 흔들리는 차 안에서 고결은 그 손이 조금이라도 온기를 잃을까 두려워 제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조은혜는 맞은편에 앉아 아버지의 창백한 얼굴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오래 놓여있던 냉각기의 어색함은 이 절박한 순간 앞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오직 조성준이 무사하기를 바라는 마음만이 두 사람을 다시 한자리에 있게 했습니다. 아버님 조금만 버텨주세요. 고결이 나직이 되뇌었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밤길을 갈랐고 병원은 아직 멀기만 했습니다. 흔들리는 구급차 안에서 고결은 조성준의 얼굴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산소 마스크 너머로 들려오는 옅은 숨소리 하나에 고결의 마음은 온통 매달려 있었습니다. 조금만요, 조금만 더 버텨주세요, 아버님. 고결이 나직이 되뇌었습니다. 조은혜는 그런 고결을 바라보며 오래 얼어붙었던 마음 한구석이 조용히 녹는 것을 느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말은 없었지만 같은 마음으로 아버지의 무사를 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정적 속에서 고대치는 홀로 어둠에 잠긴 채 오래도록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병원 복도에는 시린 정적이 흘렀습니다. 수술실 문 위로 붉은 불이 켜진 채 좀처럼 꺼질 줄을 몰랐습니다. 고결은 그 앞을 떠나지 못하고 오래도록 서 있었습니다. 두 손을 맞잡은 고결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고결은 조성준이라는 사람을 곱씹고 또 곱씹었습니다. 한때 고결은 조성준을 진실을 감춰온 은폐자로만 여겨 조 비서님이라 부르며 애써 거리를 두었습니다. 그날의 진실을 알면서도 오래 침묵한 사람이라는 사실이 고결에게는 도무지 풀리지 않는 매듭이었습니다. 아버님이라 부르던 온기를 거두고 조 비서님이라는 차가운 말로 돌아섰던 것도 그 원망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은폐자이기 이전에 두 번이나 자신의 목숨을 구해낸 은인이었습니다. 25년 전 어둠 속에서도 오늘 밤 무너지는 구조물 아래에서도 자신을 살린 손은 결국 같은 사람의 것이었습니다. 그 사실이 고결의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왜 하필 또 저를? 고결은 차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자신을 지키려다 저렇게 사경을 헤매게 된 사람을 두고 지난날 품었던 원망이 이제는 부끄러워 견딜 수 없었습니다. 은폐라는 한 조각만 붙들고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미워했던 자신이 고결은 뼈아프게 후회스러웠습니다. 그 침묵조차 어쩌면 자신을 지키려는 또 다른 마음이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뒤늦게 밀려들었습니다. 복도 저편에서는 조은혜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소리 죽여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고결은 그런 조은혜에게 다가가고 싶었지만 아직은 발이 쉬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밀어낸 시간이 두 사람 사이에 아직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결은 문득 지난날 조성준이 건넸던 말들을 하나하나 떠올렸습니다. 진실을 감추면서도 늘 자신을 조심스레 살피던 눈빛, 이곳을 떠나 편히 살라던 그 권유. 그때는 그 말들이 그저 회피로만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와 돌아보니 그 모든 것이 자신을 지키려는 또 다른 방식이었는지도 몰랐습니다. 고결은 벽에 이마를 기댄 채 눈을 감았습니다. 원망으로 얼룩진 지난 시간이 뒤늦은 후회가 되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부디 무사히 걸어 나와주세요.
고결은 마음속으로 빌고 또 빌었습니다. 저 문이 열리고 조성준이 다시 눈을 떠준다면 이번에는 결코 그 손을 놓지 않으리라 다짐했습니다. 고결은 수술실 문 앞을 좀처럼 떠나지 못하고 서성였습니다. 시간이 더디게만 흘렀습니다. 진실을 감췄다는 이유 하나로 2번이나 목숨을 구해준 은혜마저 외면했던 자신이 견딜 수 없이 부끄러웠습니다. 그 냉대가 지금은 뼈아픈 후회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고결은 두 손을 모은 채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조은혜도 그 곁에서 아버지의 무사를 간절히 빌고 또 빌었습니다. 수술실의 붉은 불빛만이 세 사람을 얽어맨 25년의 인연을 조용히 비추고 있었습니다. 길고 긴 시간이 지나 마침내 수술실 불이 꺼졌습니다. 지친 얼굴로 걸어 나온 의료진이 다행히 고비는 넘겼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그 말에 고결과 조은혜는 그제야 참았던 숨을 길게 토해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린 조은혜가 벽에 기대어 주저앉을 뻔한 것을 고결이 곁에서 조용히 부축했습니다. 냉각기라는 벽도 그 순간만큼은 아무런 힘을 갖지 못했습니다. 조성준은 아직 의식을 찾지 못한 채 병상으로 옮겨졌습니다. 창백한 얼굴로 누운 조성준의 곁으로 고결이 조용히 다가가 앉았습니다. 고결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 야윈 얼굴만 하염없이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 조심스레 조성준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오래도록 조 비서님이라는 차가운 호칭 뒤에 감정을 숨겨왔던 고결이었습니다. 회사에서도 집에서도 고결은 그 거리를 좀처럼 좁히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차가운 말은 도무지 입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고결은 떨리는 목소리로 오래 걸어 잠갔던 그 한마디를 마침내 꺼냈습니다. 아버님, 제발 눈 좀 떠보세요. 그 한마디가 고요한 병실에 나직이 번졌습니다. 이렇게 또 저를 살리시면 저는 대체 어떻게 갚으라는 말입니까? 원망만 하던 저를 어째서 이렇게까지. 고결의 눈가에 뜨거운 것이 차올랐습니다. 냉대라는 이름으로 얼어붙어 있던 두 사람의 시간이 그 한마디에 비로소 조금씩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조 비서님이 다시 아버님으로 돌아오는 그 순간 25년의 오해가 한 겹씩 벗겨지고 있었습니다. 조은혜는 그 모습을 조금 떨어진 곳에서 바라보며 차마 다가서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를 향한 고결의 진심이 그 어떤 말보다 또렷하게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오래도록 조 비서님이라는 벽 뒤에 갇혀있던 고결의 마음이 마침내 제자리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병실에는 기계 음만이 규칙적으로 울렸고 조성준의 숨결은 여전히 옅었습니다. 고결은 그 손을 놓지 않은 채 조성준이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무슨 말을 건넬지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도 고맙다는 말도 이제는 늦지 않게 전하고 싶었습니다. 고결의 마음속에서는 오래 억눌러온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 올라왔습니다. 원망도 미안함도 고마움도 모두 뒤엉켜 있었습니다. 진실을 감춘 사람이라 미워했지만 그 침묵조차 결국은 자신을 지키려는 마음이었음을 고결은 이제야 헤아릴 수 있었습니다. 아버님, 제가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고결이 젖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는 제가 아버님 곁을 지킬 테니 제발 눈을 떠주세요. 고요한 병실에 고결의 나직한 목소리만이 오래도록 맴돌았습니다. 고결은 그 손을 이마에 가져다 대고 오래도록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광경을 곁에서 지켜보던 조은혜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아버지를 향한 걱정과 고결의 그 한마디가 담고 있는 무게가 한꺼번에 밀려든 까닭이었습니다. 아버지 조성준을 아버님이라 부르는 고결의 떨리는 목소리에 조은혜는 그동안 두 사람 사이에 쌓였던 벽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고결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조은혜를 바라보았습니다. 오해와 냉각기라는 이름으로 조은혜를 밀어냈던 지난 시간이 이제는 아득하게만 느껴졌습니다. 복수라는 무거운 짐에 짓눌려 정작 가장 소중한 사람을 밀어냈던 자신이 고결은 뼈저리게 후회스러웠습니다. 은혜씨. 고결이 조심스레 조은혜를 불렀습니다. 그동안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혼자 다 짊어지겠다고 은혜씨를 밀어내면 지킬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미안합니다. 고결은 오래 닫아 걸었던 마음의 빗장을 마침내 풀어놓았습니다. 조은혜는 흐르는 눈물을 닦지도 못한 채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야말로 팀장님 곁을 끝까지 지키지 못했어요. 팀장님이 얼마나 힘든지 알면서도요. 두 사람은 병상 곁에서 서로의 손을 맞잡았습니다. 말은 짧았지만 그 안에 담긴 마음은 어떤 긴 이야기보다 깊었습니다. 조은혜의 손을 잡은 고결은 다른 한 손으로는 여전히 조성준의 손을 놓지 않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자신을 살린 은인의 손을 양손에 쥔 채 고결은 오래도록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나란히 앉아 아버지가 다시 눈을 뜨기만을 함께 기다렸습니다. 창밖으로는 어느새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고결과 조은혜는 한동안 말없이 병상 곁을 지켰습니다. 굳이 많은 말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서로의 손을 맞잡은 것만으로도 그동안 쌓였던 오해와 서운함이 조용히 풀려갔습니다. 제가 곁에 있을게요, 팀장님. 이번엔 어디도 안 갈 거예요. 조은혜가 나직이 말했습니다. 고결은 그 말에 옅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요, 은혜씨. 그리고 미안해요. 냉각기라는 이름으로 서로를 밀어냈던 시간이 이 밤을 지나며 비로소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아버지가 무사히 깨어나기를 함께 마음으로 빌었습니다. 고결은 문득 조은혜를 밀어냈던 지난 날들을 떠올렸습니다. 복수라는 무거운 짐을 홀로 지겠다며 정작 가장 아끼는 사람을 멀리 밀어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절박한 밤을 함께 지새우며 고결은 깨달았습니다. 혼자 짊어지는 것이 결코 지키는 길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은혜씨, 이젠 혼자 사귀지 않을게요. 고결이 나직이 말했습니다. 조은혜는 그 말에 옅게 미소 지으며 고결의 손을 더 꼭 잡았습니다. 두 사람의 손끝에서 오래 얼어붙었던 마음이 서서히 녹아내렸습니다. 오랜 냉각의 밤이 지나고 두 사람 사이에도 옅은 아침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동이틀 무렵 조성준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이윽고 조성준이 옅게 눈을 떴습니다. 흐릿한 시야가 조금씩 또렷해지는 가운데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자신의 손을 꼭 붙잡고 있는 고결의 얼굴이었습니다. 밤을 꼬박 새운 고결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조성준은 마른 입술을 힘겹게 달싹였습니다. 미안하네. 조성준의 첫 마디는 사죄였습니다. 오랜 세월 침묵으로 덮어온 죄스러움과 진작 진실을 말하지 못한 회한이 그 짧은 한마디에 고스란히 실려 있었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건넨 말이 사과였다는 사실이 고결의 마음을 더 아프게 했습니다. 고결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그런 말씀 마세요, 아버님. 고결의 목소리가 젖어들었습니다. 두 번이나 저를 살려주신 분한테 제가 무슨 염치로 원망을 품겠습니까? 그저 이렇게 눈 떠주신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조성준의 눈가에도 물기가 어렸습니다. 오래 마음에 얹혀있던 짐이 조금은 가벼워진 듯 조성준의 얼굴에 옅은 안도가 스쳤습니다. 고결의 입에서 다시 아버님이라는 말이 나온 것이 조성준에게는 무엇보다 큰 위로였습니다. 조은혜가 아버지의 다른 손을 붙잡으며 흐느꼈습니다. 아빠, 정말 다행이에요. 이제 아무 걱정 마세요. 저희가 곁에 있잖아요. 세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서로의 손만 맞잡고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얽히고 설켜 있던 마음의 매듭이 그 새벽 병실에서 비로소 하나씩 풀려가고 있었습니다. 조성준은 힘겹게 눈을 굴려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오래 마음에 담아두었던 걱정 하나가 그제야 스르르 풀리는 듯 했습니다. 딸과 딸이 사랑하는 사람이 이렇게 나란히 곁을 지키고 있으니 조성준으로서는 더 바랄 것이 없었습니다. 너희 둘이 이렇게 함께 있어주니 됐다. 조성준이 겨우 그 말을 이었습니다. 고결은 그 손을 더욱 꼭 쥐었습니다. 이제 제가 아버님 곁을 지키겠습니다. 오래 얼어붙어 있던 세 사람의 마음이 그 새벽 병실에서 조금씩 온기를 되찾고 있었습니다. 밤새 흘린 눈물이 마르고 세 사람의 얼굴에는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조성준은 옅은 목소리로 오래 담아두었던 마음을 조금씩 꺼냈습니다. 자네를 처음 그 밤에 차에서 끌어냈을 때부터 늘 마음에 걸렸네. 조성준의 눈가에 물기가 어렸습니다. 진작 다 말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 미안하네. 고결은 고개를 저으며 그 손을 꼭 쥐었습니다. 이제 다 지난 일입니다, 아버님. 이렇게 살아주신 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합니다. 조은혜가 두 사람 사이에서 눈물을 훔쳤습니다. 오랜 세월의 오해가 그 아침 병실에서 비로소 온전히 풀려가고 있었습니다. 창으로 스며든 아침 햇살이 세 사람의 맞잡은 손 위로 따뜻하게 내려앉았습니다. 한편 사고 현장을 몰래 빠져나온 고대치는 집으로 돌아온 뒤에도 좀처럼 마음을 놓지 못했습니다. 조은혜가 쥐고 있던 그 카드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이 사고로 자신이 저지른 일이 새어나가지는 않았는지 온통 그 걱정뿐이었습니다. 조성준이 크게 다쳐 병원에 실려갔다는 소식은 오히려 고대치를 더 깊은 불안으로 밀어넣었습니다. 고대치는 한밤중에도 흥신소에 전화를 걸어 다그쳤습니다. 그 카드 행방을 아직도 못 찾았단 말이야? 고대치의 목소리에는 초조함이 가득했습니다.
병원 쪽 동향도 낱낱이 알아와. 조성준이 깨어났는지 누가 뭘 아는지 하나도 빠짐없이 보고해. 고대치는 전화를 끊고도 방 안을 하염없이 서성였습니다. 만에 하나 조성준이 깨어나 입을 연다면 오랜 세월 감춰온 모든 것이 한꺼번에 드러날 판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날의 진실을 담은 카드까지 아직 좋은 애의 손에 있으니 고대치로서는 발 뻗고 잠들 수가 없었습니다. 고대치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한 채 서둘러 뒷수습에 나서야 한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머리를 굴려도 마땅한 수가 도무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조성준을 다치게 한 일까지 겹치면서 상황은 예전보다 훨씬 더 나빠져 있었습니다. 늘 남을 몰아세우고 겁박으로 위세를 부리던 고대치였지만 이제는 스스로 벼랑 끝에 몰려 있었습니다. 왜 하필 저 카드가. 고대치는 술잔을 기울이며 홀로 중얼거렸습니다. 이 집안에서 늘 자신만 소외당해 왔다는 오랜 응어리가 두려움과 뒤섞여 고대치를 더욱 비뚤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고대치의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이 어지럽게 얽혔습니다. 조성준이 무사히 깨어난다면 그동안 감춰온 모든 것이 무너질 것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사람 목숨이 오간 마당에 더 손을 쓸 엄두도 나지 않았습니다. 고대치는 처음으로 자신이 벌인 일의 무게에 짓눌렸습니다. 내가 대체 무슨 짓을. 고대치는 빈잔을 내려다보며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러나 이내 고개를 저으며 그 생각을 밀어냈습니다. 여기서 멈추면 모든 것을 잃는다는 두려움이 죄책감보다 더 크게 고대치를 사로잡았기 때문입니다. 어쩌다 이 지경까지. 고대치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조성준이 깨어나 입을 여는 것도 좋은 애의 손에 남은 카드도 무엇 하나 마음대로 되는 것이 없었습니다. 늘 남을 몰아세우던 고대치가 이제는 스스로 놓은 덫에 걸려 옴짝달싹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죄를 뉘우치기보다 여전히 빠져나갈 궁리부터 하는 것이 고대치였습니다. 어떻게든 이 위기를 넘겨야 한다는 생각만이 고대치의 머릿속을 어지럽게 맴돌았습니다. 25년을 버텨온 거짓의 탑이 발밑에서부터 흔들리는 것을 고대치는 처음으로 온몸으로 실감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조성준의 상태가 조금씩 나아지자 고결과 조은혜는 잠시 병원을 떠나 흩어진 실마리를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두 사람 앞에는 두 갈래의 증거가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는 조은혜가 오래 지켜온 메모리 카드였습니다. 그 카드는 본디 25년 전 조성준이 사고 차량에서 빼내 오랜 세월 홀로 간직해 온 것이었습니다. 조성준이 그토록 오래 품고 있던 그 카드가 이제 조은혜의 손에서 진실의 열쇠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결에게는 또 다른 물건이 있었습니다. 친아버지 한수철이 남긴 낡은 무전기였습니다. 그 무전기에는 한수철이 마지막 순간까지 남긴 목소리가 담겨 있었고 조은혜가 배터리를 구해온 끝에 조성준이 오래 방전됐던 그 녹음을 되살려낸 터였습니다. 제 아들만은 살려달라던 한수철의 절규가 그 무전기 속에 오랜 세월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 목소리를 다시 들을 때마다 고결의 가슴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조성준이 지켜온 카드와 한수철이 남긴 무전기 속 녹음. 서로 다른 곳에서 흩어져 있던 두 갈래의 증거가 마침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제 다 모였어요. 조은혜가 나직이 말했습니다. 그날의 진실을 되짚을 마지막 조각까지 전부요. 고결은 무전기와 카드를 나란히 바라보며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한쪽에는 아버지 한수철의 마지막 목소리가, 다른 한쪽에는 조성준이 25년을 지켜온 그날의 기록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어둠에 묻혀있던 진실이 이제 온전한 모습을 드러내려 하고 있었습니다. 더는 미룰 수 없어요. 고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세 사람은 더는 이 일을 미룰 수 없다는데 마음을 모았습니다. 조성준도 병상에서 힘겹게 고개를 끄덕이며 두 사람의 결심에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고결은 무전기를 손에 쥔 채 아버지 한수철의 목소리를 다시 한번 재생했습니다. 제 아들만은 살려달라던 그 절규가 방 안에 나직이 울렸습니다. 그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고결의 두 눈에는 물기가 어렸습니다. 조은혜가 곁에서 고결의 손을 가만히 잡아주었습니다. 이제 아버님의 목소리가 헛되지 않게 될 거예요. 조은혜의 말에 고결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랜 세월 어둠에 묻혀있던 두 아버지의 진실이 이제 함께 세상 밖으로 나오려 하고 있었습니다. 조성준이 지켜온 카드와 한수철이 남긴 목소리가 마침내 하나의 진실을 이루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고결과 조은혜는 밤늦도록 두 갈래의 증거를 정리하며 마음을 다졌습니다. 무전기 속 아버지 한수철의 목소리와 카드에 담긴 그날의 기록이 서로를 뒷받침해 주었습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 진실이 온전해져요. 좋은 애가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고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동안 아버님이 이걸 지켜오신 이유가 바로 이 순간을 위해서였겠지요. 고결의 목소리에 깊은 감회가 배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이 진실을 반드시 세상에 드러내겠다고 서로에게 굳게 다짐했습니다. 오래 짊어져 온 짐을 이제 함께 내려놓을 때가 온 것입니다. 고결은 마침내 결심을 굳혔습니다. 흩어진 증거를 이제는 가족들 앞에 내놓을 때가 되었다는 판단이었습니다. 그동안은 홀로 진실을 삼키며 미뤄왔지만 더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조성준이 자신을 지키려다 크게 다친 지금 이 진실을 더 감춘다면 또 누군가가 다칠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고결은 할아버지 고광수와 온 가족이 모인 자리를 청했습니다. 좋은 애와 아직 몸이 성치 않은 조성준도 함께 곁을 지키기로 했습니다. 무거운 공기가 감도는 자리에서 고결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25년 전 그날의 일을 모두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결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조금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고대치도 있었습니다. 고대치는 낌새가 심상치 않음을 알아채고 서둘러 변명거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결이 너 대체 무슨 소리를 하려는 개냐? 아버님도 편찮으신데 이게 무슨 소란이야? 고대치가 애써 웃음을 지어 보이며 말을 끊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가족들의 눈빛은 예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고광수는 침묵한 채 아들을 응시했고 다른 이들의 시선에도 서늘한 의심이 어려 있었습니다. 그 자리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누구도 쉽사리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고결은 고대치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고대치 사장님. 이번에는 그 어떤 말로도 덮으실 수 없을 겁니다. 그 서늘한 호칭에 고대치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아들이라 부르던 아이의 입에서 사장님이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 고대치는 무언가가 돌이킬 수 없이 무너졌음을 직감했습니다. 오랜 세월 아버지 행세를 해온 자신 앞에서 고결이 마지막 선을 긋고 있었습니다. 고광수는 굳은 얼굴로 손자를 바라보다 나직이 입을 열었습니다. 결이 너 정말 각오가 선 것이냐? 고광수의 목소리에는 무거운 떨림이 배어 있었습니다. 고결은 할아버지를 향해 또렷하게 답했습니다. 네 할아버지. 더는 진실을 덮어둘 수 없습니다. 그 말에 고광수는 오래도록 눈을 감았습니다. 곁을 지키던 조성준도 성치 않은 몸을 애써 일으켜 고결의 곁에 섰습니다. 좋은 애 역시 고결의 손을 가만히 잡아 함께하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고대치는 그 광경 앞에서 점점 더 초조해졌습니다. 발밑이 꺼지는 듯한 기분에 고대치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배어 나왔습니다. 고대치는 어떻게든 이 자리를 모면해 보려 안간힘을 썼습니다. 결이야, 우리 조용히 얘기하자. 이럴 게 아니라. 고대치가 목소리를 낮춰 달래려 했습니다. 그러나 고결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조용히 덮을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고결의 단호한 말에 고대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곁에서 지켜보던 고광수의 눈빛도 점점 서늘해졌습니다. 오랜 세월 위세로 모든 것을 덮어온 고대치였지만 이 자리에서만은 그 어떤 말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오래 미뤄온 심판의 시간이 마침내 눈앞에 다가와 있었습니다. 증거가 하나둘 펼쳐졌습니다. 조성준이 오랜 세월 간직해온 메모리 카드 속 기록과 한수철이 무전기에 남긴 마지막 목소리가 차례로 드러났습니다. 무전기에서 흘러나온 제 아들만은 살려달라는 절규에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아들을 남기고 떠난 아버지의 마지막 애원 앞에서 누구도 함부로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고대치는 끝까지 발뺌하려 했습니다. 그건 다 오해야. 나는 그날 아무 짓도 하지 않았어. 다들 왜 이러는 거야, 응? 고대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러나 조성준이 병상에서 힘겹게 몸을 일으켜 나직이 입을 열었습니다. 고대치 이제 그만하게. 자네가 그날 무슨 짓을 했는지 내가 그 자리에서 다 지켜봤어. 더는 자네 혼자 덮을 수 있는 일이 아니야. 조성준의 증언과 카드 속 기록이 겹겹이 고대치를 올감했습니다. 25년을 함께 얽혀온 벗의 입에서 나온 말이었기에 그 무게는 더욱 무거웠습니다. 빠져나갈 구멍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궁지에 몰린 고대치는 마지막으로 위협을 꺼내 들었습니다. 이 일이 밝혀지면 이 집안이 온전할 것 같으냐? 강수그룹도 너희도 다 같이 무너지는 거야. 그러나 이번에는 그 협박마저 아무에게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은 한 사람도 움츠러들지 않았습니다. 늘 겁박으로 사람들을 굴복시켜온 고대치였지만 이제는 그 어떤 말도 힘을 잃은 뒤였습니다.
25년을 공들여 쌓아온 거짓의 탑이 눈앞에서 소리내며 무너져 내렸습니다. 고대치는 그 광경을 그저 넋놓고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전기에서 흘러나온 아버지의 마지막 애원 앞에서 고대치의 두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만해. 고대치가 두 손으로 귀를 막으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러나 진실의 목소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목소리는 25년 전 그날 고대치가 끝내 외면했던 마지막 애원이었습니다. 조은혜가 쥐고 있던 카드 속 기록과 고결이 되살린 무전기 속 절규가 겹겹이 고대치를 올감했습니다. 늘 큰 소리로 사람들을 몰아세우던 고대치의 목소리가 이번에는 조금씩 잦아들었습니다. 고결은 떨리는 손으로 무전기와 카드를 가족들 앞에 나란히 내려놓았습니다. 이것이 25년 동안 감춰져 온 그날의 진실입니다. 고결의 목소리가 방 안에 무겁게 울렸습니다. 조성준도 성치 않은 몸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그 말에 힘을 실었습니다. 고대치는 더는 반박할 말을 찾지 못한 채 그저 고개를 떨궜습니다. 늘 큰 소리치던 사람이 처음으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방 안에는 무전기 속 한수철의 목소리만이 다시 한번 나직이 울렸습니다. 아들을 남기고 떠난 아버지의 마지막 당부 앞에서 가족들은 저마다 말을 잃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조은혜가 소리 죽여 흐느꼈고 고결은 그 곁에서 아버지의 목소리를 끝까지 들었습니다. 오래 감춰온 진실이 마침내 온 가족 앞에 낱낱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고강수는 오래도록 말이 없었습니다. 시한부의 몸으로 후계를 정리해 가던 노 회장에게 아들의 실체는 감당하기 힘든 참담함이었습니다. 고강수의 주름진 얼굴이 고통스럽게 일그러졌습니다. 네가 정말 그런 짓을 저질렀단 말이냐. 고강수의 목소리에 깊은 회한이 배어 있었습니다. 자식을 잘못 키운 아비의 죄책감과 그 자식이 저지른 일에 대한 참담함이 그 한마디에 무겁게 실려 있었습니다. 고대치는 아버지 앞에 무릎이라도 꿇을 듯 매달렸습니다. 아버지, 다 이 집안을 위해서였습니다. 저는 그저 강수그룹을 지키려고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아버지. 그러나 고강수는 천천히 그러나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더는 너를 덮어줄 수 없다. 이번만은 안 된다. 고강수는 그렇게 말하며 아들에게서 등을 돌렸습니다. 자식을 향한 정과 결코 덮을 수 없는 죄 사이에서 고강수는 끝내 진실의 편에 섰습니다. 그 등 돌림은 아버지로서 내릴 수 있는 가장 무거운 결단이었습니다. 25년 동안 두 가족을 올감해 온 거짓이 마침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고대치는 그제야 자신이 저지른 죄의 무게를 온전히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늘 남을 탓하고 남에게 죄를 떠넘기며 살아온 고대치였지만 이제는 그 어디에도 숨을 곳이 없었습니다. 한수철에게 죄를 씌우고 서건식에게 누명을 떠넘기며 버텨온 세월이 끝나버린 것입니다. 무너진 것은 거짓의 탓만이 아니라 고대치가 평생 붙들어 온 헛된 자만과 위세이기도 했습니다. 홀로 남겨진 고대치의 어깨가 처음으로 힘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곁에서 지켜보던 조은혜는 고결의 손을 가만히 붙잡아 주었습니다. 고결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래 미뤄온 진실이 마침내 드러난 순간 고결의 마음속에는 후련함보다 먼저 서글픔이 밀려들었습니다. 자신을 키운 사람이 곧 친아버지를 앗아간 사람이었다는 사실은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조성준도 성치 않은 몸으로 그 곁을 지키며 말없이 고결의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고강수의 무거운 침묵과 고대치의 무너진 어깨 사이로 25년의 세월이 소리 없이 흘러갔습니다. 진실은 마침내 제자리를 찾았지만 그 대가는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고강수는 무거운 걸음으로 자리를 떴습니다. 그 뒷모습에는 아들을 향한 정과 회한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자식이라 하여 무한정 감싸줄 수는 없다는 것을 노 회장은 마지막 순간에 스스로에게 못 박았습니다. 홀로 남은 고대치는 아무도 자신의 편이 되어주지 않는 현실 앞에서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늘 남을 짓밟고 올라섰던 자리가 이제는 텅 빈 채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진실 앞에서 고대치가 쌓아온 모든 것이 소리 없이 허물어졌습니다. 25년 만에 고대치는 자신이 저지른 죄와 오롯이 마주 서게 되었습니다. 회복 중인 조성준의 병실에는 다시 온기가 돌았습니다. 창으로 스며든 햇살이 병상 위로 부드럽게 내려앉았습니다. 그 곁에 고결과 조은혜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고결은 조성준의 손을 가만히 매만지며 오래도록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때 고결의 마음은 오직 복수 하나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자신의 친아버지를 앗아간 진범을 향한 분노가 고결을 오래도록 사로잡았습니다.
그 분노는 고결을 냉정하게 만들었고 사랑하는 사람들마저 밀어내게 했습니다. 좋은 애를 밀어내고 조성준을 조비서님이라 부르며 거리를 두었던 것도 모두 그 분노 탓이었습니다. 그러나 두 번이나 자신을 살린 조성준의 손을 잡고 눈물로 화해한 좋은 애의 곁을 지키며 고결의 마음은 조금씩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이제 저는 누구를 무너뜨리는 일보다 지키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고결이 나직이 말했습니다. 제가 미워하는데 힘을 쏟는 동안 정작 소중한 분들을 잃을 뻔했으니까요. 다시는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개인적인 복수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는 싸움으로 마음의 방향을 돌린 것입니다. 좋은 애가 고결의 손을 가만히 잡았고 조성준은 그런 두 사람을 흐뭇한 눈길로 바라보았습니다. 고맙네. 정말 고마워 결이. 조성준이 나직이 건넨 말에 병실 안이 따뜻한 온기로 채워졌습니다. 오래 얼어붙어 있던 세 사람의 마음이 그 병실에서 비로소 온전히 하나가 되었습니다. 좋은 애는 고결의 옆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복수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고결의 표정이 오랜만에 한결 편안해 보였습니다. 잘 생각했어요, 팀장님. 미워하는 마음보다 지키는 마음이 훨씬 더 힘이 세니까요. 좋은 애의 말에 고결이 옅게 미소 지었습니다. 조성준도 그런 두 사람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오래 마음에 얹혀있던 짐 하나가 비로소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때 냉각기로 얼어붙었던 세 사람의 자리에 이제는 따뜻한 봄볕 같은 온기가 돌았습니다. 남은 것은 진짜 원흉을 향한 마지막 매듭뿐이었습니다. 고결은 창밖으로 스며드는 햇살을 바라보며 오래 걸어 잠갔던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미움으로 가득했던 지난 시간을 뒤로하고 이제는 지켜야 할 사람들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아버님 은혜씨. 이제부터는 제가 지키겠습니다. 고결이 나직이 말했습니다. 조성준과 좋은 애가 그런 고결을 따뜻한 눈길로 바라보았습니다. 오랜 세월 얽히고 설켰던 두 가족의 인연이 이제 새로운 국면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조성준은 두 사람의 맞잡은 손을 바라보며 오래 마음에 얹혀있던 짐 하나가 비로소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25년을 홀로 쥐고 온 진실이 마침내 제자리를 찾았으니 이제는 남은 이들의 앞날을 지켜보는 일만 남은 셈이었습니다. 병실 창밖으로는 맑은 햇살이 가득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25년을 얽어맨 진짜 원흉을 향한 마지막 응징이 어떤 모습으로 매듭지어질지 그 결말은 다음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오늘은 손바닥만 한 카드 한 장에 얽힌 사람들의 마음을 함께 들여다보려 합니다. 25년을 덮어온 거짓과 그 거짓을 끝내 지키려는 사람과 진실을 목에 걸고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서 두 번이나 몸을 던진 한 사람이 있고요. 앞선 이야기들이 왜 이런 결말을 향해 걸어왔는지, 그리고 다음 이야기가 어느 쪽으로 흘러갈 수 있는지 인물 하나하나의 속마음을 천천히 풀어보겠습니다. 마음이 급한 사람일수록 발밑을 못 보는 법이지요. 그 발밑에 무엇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진실을 덮으려는 마음과 지키려는 마음이 어둠 속에서 부딪힐 때 그 사이에서 누가 무엇을 잃고 무엇을 되찾는지 차분히 따라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조성준이라는 사람을 먼저 짚어야 이 이야기가 풀립니다. 조성준은 25년 전 그 밤 부서진 차에서 어린 고결을 제 손으로 꺼내준 사람입니다. 그러고도 오랜 세월 그 사실을 입 밖에 내지 못한 채 살아왔지요. 은인이면서도 은폐자로 남아야 했던 그 마음이 조성준을 오래 짓눌러 왔습니다. 앞선 흐름에서 조성준은 딸 좋은 애에게 먼저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사고 현장에서 어린 고결을 구한 사람이 바로 자신이라고 말이지요. 그 고백은 25년 만에 처음 새어나온 진실의 한 조각이었습니다. 조성준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내 강연자에게도 지난 일을 다 털어놓기로 마음먹었지요. 예전의 사정을 감추다 오히려 더 큰 상처를 준 일을 떠올리며 이번에는 먼저 진실을 꺼내기로 한 것입니다. 나아가 무너져 가는 고결을 직접 만나 오래 미뤄온 사과를 하겠다고도 다짐했습니다. 조성준의 마음은 늘 딸에게 그리고 딸이 사랑하는 고결에게로 향해 있었습니다. 그런 조성준이라면 딸이 위험에 빠진 순간 제 몸을 아끼지 않으리라는 것은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조성준이라는 사람의 결이 잘 드러납니다. 조성준은 25년 전 그 밤을 오래 자책하며 살아온 사람입니다. 조금만 더 일찍 갔더라면 구조대를 기다렸더라면 하는 후회를 마음에 얹고 지냈지요. 그 후회가 조성준을 늘 조심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딸 좋은 애가 늦은 밤 홀로 어디를 나섰다면 조성준은 마음이 놓이지 않아 조용히 뒤를 받는 사람입니다. 남을 앞세우기보다 제 몸을 먼저 내미는 것이 조성준이 오래 지녀온 성정이지요. 그런 사람이 위험한 순간에 뒷짐을 지고 있을 리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 이야기에서 조성준이 또 한 번 몸을 던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25년 전 어린 고결을 살렸던 그 손이 이번에는 다 자란 고결을 위해 다시 부서지는 방향이지요.
은인이라는 이름이 두 번 겹쳐질 때 그 무게는 배가 됩니다. 조성주는 진실을 지키려다 결국 사람을 지키는 자리에 서게 되는 사람입니다. 그 두 번째 희생이야말로 이 이야기가 오래 준비해온 매듭이라 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번이나 같은 아이를 위해 쓰러진다는 것은 그 인연이 그만큼 질기다는 뜻이기도 하지요. 조성준의 몸을 던지는 그 순간이 얽히고 설킨 두 집안의 마음을 다시 잇는 다리가 될 것입니다. 고결이 조성준을 부르는 호칭에는 그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한때 고결은 조성준을 아버님이라 불렀습니다. 예비 장인을 향한 살가운 호칭이었지요. 그러나 진실이 드러나는 과정에서 고결은 조성준을 진실을 감춘 은폐자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고결은 아버님이라는 온기를 거두고 조비서님이라는 차가운 말로 돌아섰습니다. 원망이 앞선 나머지 두 번이나 목숨을 구해준 은혜마저 애써 외면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앞선 흐름에서 고결은 이미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 차에서 자신을 끌어낸 사람이 다름 아닌 조성준이라는 것을 말이지요. 조성준의 직접 고백으로 고결은 그가 생명의 은인임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알고는 있으나 원망이 커서 차마 아버님이라 부르지 못하는 상태. 바로 그 지점에 고결의 갈등이 놓여 있습니다. 은혜를 알면서도 미움을 놓지 못하는 그 마음이 고결을 오래 얼어붙겠지요. 고결이 원망을 놓지 못한 데에는 그럴 만한 사연이 있습니다. 7살 그 밤에 아버지를 잃은 고결은 오랫동안 자신이 혼자였다고 여겨왔습니다. 겨우 마음을 열어 새 가족을 얻었다 믿었는데 그 가족이 진실을 감춰왔다는 사실이 고결을 더 깊이 무너뜨렸지요. 조성준이 은인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고결은 그 침묵을 쉬이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사랑했던 만큼 배신감도 컸던 것입니다. 그러니 고결의 냉대는 미움이 아니라 상처받은 마음이 스스로를 지키려는 몸부림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다음 이야기에서 위급한 순간 고결의 입에서 아버님이라는 말이 다시 터져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눈앞에서 조성준이 자신을 위해 쓰러지는 순간 머리보다 마음이 먼저 그 호칭을 불러낼 테니까요. 이미 알던 은혜라도 눈앞에서 다시 확인할 때 비로소 온전히 사무치는 법입니다. 조비서님이라는 차가운 벽이 아버님이라는 한마디로 무너지는 그 순간이 고결의 오랜 원망이 풀리는 첫 단추가 되겠지요. 침묵조차 자신을 지키려는 또 다른 마음이었음을 고결은 그제야 헤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이 고결을 오래 가둬온 미움의 방에서 걸어 나오게 하는 열쇠가 되겠습니다. 조은혜는 지금 진실을 목에 걸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25년 전 사고 차량의 블랙박스에서 빼낸 그 메모리 카드가 이제 조은혜의 손에 있습니다. 본디 그 카드는 아버지 조성준이 오랜 세월 홀로 간직해온 물건이었지요. 앞선 흐름에서 서건식과 조성준이 몸싸움을 벌이던 중 바닥에 떨어진 그 카드를 조은혜가 얼른 주워 챙겼습니다. 아버지가 목숨처럼 지켜온 이유를 조은혜는 이제 온전히 헤아리고 있습니다. 조은혜가 이 카드를 지키려는 마음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작은 물건 안에 억울하게 쓰러진 사람들의 마지막 목소리가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한수철의 아들 고결을 위해서라도 조은혜는 이것만은 지켜야 한다고 믿고 있지요. 진실을 아는 사람으로서 조은혜는 이 카드가 밝혀져야 비로소 모든 매듭이 풀린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무게를 홀로 짊어진 채 조은혜는 고결과 냉각기를 지나면서도 진실을 향한 마음만은 굽히지 않았습니다. 조은혜의 성정도 여기서 한몫합니다. 조은혜는 아버지 조성준을 닮아 마음이 향한 일에는 좀처럼 물러서지 않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고결이 진실의 무게에 홀로 무너지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어 조은혜는 그 곁을 지키려 애써 왔지요. 카드를 지키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밝혀져야 고결이 오랜 어둠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믿기에 조은혜는 어떤 위험 앞에서도 이 카드만은 놓지 않으려 합니다. 그 고든 마음이 도리어 조은혜를 위태로운 자리로 데려가는 셈이지요. 그래서 다음 이야기에서 이 카드가 위험의 한복판으로 끌려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카드를 노리는 사람이 있는 이상 그것을 목에 건 조은혜가 표적이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흐름이지요. 진실을 지키려는 사람이 바로 그 진실 때문에 위험에 빠지는 것입니다. 조은혜가 카드를 옷 안쪽 깊이 감추고 자꾸만 뒤를 돌아보게 되는 그 불안이 다음 이야기의 팽팽한 긴장을 예고합니다. 아버지가 목숨처럼 지켜온 물건을 이제는 딸이 목숨처럼 지키는 그 대물림이 이 이야기의 마음을 더 깊게 만드는 대목이라 하겠습니다. 고대치를 이해하려면 그의 두려움을 먼저 봐야 합니다. 고대치는 25년 전 그 밤의 진범입니다. 만취한 채 한수철의 차를 고의로 들이받고 신고마저 막아섰던 사람이지요. 그 죄를 서건식에게 뒤집어 씌우고 어린 고결을 제 아들로 거두면서까지 진실을 덮어왔습니다. 그런 고대치에게 사고 현장의 마지막 물증인 메모리 카드는 발 뻗고 잠들 수 없게 만드는 화근입니다. 앞선 흐름에서 고대치의 초조함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흥신소를 움직여 고결의 새집 주소를 알아내고 도어락 비밀번호까지 캐내려 했지요. 오직 그 증거만 찾아 없애면 된다며 이를 갈았습니다. 이 집안에서 늘 자신만 소외당해 왔다는 오랜 응어리가 두려움과 뒤엉켜 고대치를 더욱 비뚤어지게 만들었습니다.
늘 위세와 겁박으로 사람을 눌러온 고대치가 이제는 스스로 놓은 덫에 걸려 옴짝달싹 못하는 처지가 된 것입니다. 고대치의 두려움이 어디서 오는지도 헤아려 볼 만합니다. 고대치는 이 집안에서 하나뿐인 친아들이면서도 늘 뒷전이라는 서러움을 품고 살아온 사람입니다. 아버지 고광수가 서건식을 나중에는 고결마저 더 아끼는 듯한 그 그늘에서 고대치는 오래 위축되어 왔지요. 그 서러움을 힘과 위세로 덮으며 버텨온 것이 고대치의 삶이었습니다. 그렇게 지켜온 자리가 카드 한 장에 흔들리니 고대치로서는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오랜 열등감이 뒤엉킬 때 사람은 가장 위험한 선택으로 내몰리는 법이지요. 그래서 다음 이야기에서 고대치가 직접 나서 좋은 애를 위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좋은 말로 달랠 수도 돈으로 살 수도 없는 카드이니 사람들의 눈이 없는 곳으로 좋은 애를 끌어내려 할 테지요. 도둑처럼 도어락을 더듬다 발각된 수치심이 독한 결심으로 바뀌는 방향입니다. 죄를 뉘우치기보다 빠져나갈 궁리부터 하는 것이 고대치입니다. 그 조급함이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사고를 부르는 것이 이 인물이 걸어온 길의 자연스러운 귀결이라 하겠습니다. 남을 몰아세우던 사람이 스스로 놓은 덫에 걸리는 그 얄궂은 광경이 다음 이야기에서 펼쳐질 것입니다. 고결과 좋은 애 사이에 놓인 냉각기도 짚어보아야 합니다. 고결은 진실을 알게 된 뒤 복수라는 무거운 짐을 홀로 지겠다며 좋은 애를 밀어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곁에서 떼어놓는 것이 그를 지키는 길이라 믿었던 것이지요. 좋은 애를 인턴처럼 대하고 사적인 대화를 사절하며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나 그 밀어냄은 고결 자신도 온전히 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밀어내면서도 남몰래 좋은 애의 소식에 귀를 기울이곤 했으니까요. 좋은 애 역시 그 거리 앞에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고결이 아무리 차갑게 대해도 언제 어디서든 곁을 지키겠다던 약속을 놓지 않았습니다. 스스로를 미워해도 좋으니 제발 망가지지는 말아달라고 애원하기도 했지요. 두 사람 사이의 냉각기는 미움이 아니라 오히려 서로를 아끼는 마음이 만들어낸 거리였습니다. 밀어낼수록 더 마음이 쓰이는 그런 어긋난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이 냉각기의 속내를 들여다보면 고결의 오래된 버릇이 보입니다. 고결은 소중한 것을 지키려 할 때 오히려 그것을 제 곁에서 밀어내는 사람입니다. 혼자 다 짊어지면 아무도 다치지 않으리라 여기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 믿음은 번번이 어긋났습니다. 밀어낸다고 마음이 접히지도 않았고 밀어낸 탓에 좋은 애가 오히려 홀로 위험에 놓이기도 했으니까요. 혼자 지는 것이 지키는 길이 아니라는 것을 고결은 아직 온전히 깨닫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 미숙함이 두 사람 사이의 거리를 만들어 온 것이지요. 그래서 다음 이야기에서 이 냉각기가 한순간에 무너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좋은 애가 위험에 빠졌다는 소식 앞에서 고결의 절제는 힘을 잃을 테니까요. 좋은 애의 일 앞에서만은 늘 이성을 앞질렀던 것이 고결입니다. 냉각기라는 이름으로 밀어낸 시간이 절박한 순간 앞에서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위기가 오히려 두 사람을 다시 한자리에 서게 하는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겠지요. 밀어냄으로 지키려던 사람이 함께 있으므로 비로소 지킬 수 있다는 것을 배우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그 화해의 순간이 더 마음에 남는 거지요. 마지막으로 고결의 복수가 어디로 향하는지를 보겠습니다. 한동안 고결의 마음은 오직 복수 하나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친아버지를 앗아간 진범을 향한 분노가 고결을 오래 사로잡았지요. 그 분노는 고결을 냉정하게 만들었고 사랑하는 사람들마저 밀어내게 했습니다. 앞선 흐름에서 고결은 본래의 이름을 되찾으며 마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붙잡아 달라 홀로 되뇌기까지 했습니다. 미움을 연료로 삼아 스스로를 벼려온 셈입니다. 그런데 그 미움의 한복판에 두 번이나 자신을 살린 조성준의 손길이 놓여 있습니다. 원흉을 향한 분노와 은인을 향한 죄스러움이 한데 뒤엉켜 있는 것이지요. 고결이 미워하는 데 온 힘을 쏟는 동안 정작 소중한 사람들이 그 곁에서 위태로워졌습니다. 이 어긋남을 고결 스스로 깨닫는 순간이 이야기의 방향을 바꾸는 지점이 됩니다. 이 전환에는 좋은 애의 몫도 큽니다. 좋은 애는 오래전부터 고결에게 억지로 미움을 사귀지 말고 응어리를 충분히 풀라 다독여온 사람입니다. 배신감도 분노도 자연스러운 감정이라 품어주면서 그러나 그 미움에 스스로를 잃지는 말라 지켜봐 왔지요. 고결이 미움의 방에서 걸어 나올 수 있다면 그 곁에 좋은 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 몸을 던진 조성준의 은혜와 끝까지 곁을 지킨 좋은 애의 마음이 함께 고결을 붙든 것이지요. 그래서 다음 이야기에서 고결의 복수가 결을 달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누군가를 무너뜨리는 일에서 사람을 지키는 일로 마음의 방향을 트는 것이지요. 개인적인 원한을 갚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켜내는 싸움으로요. 그러면서도 진짜 원흉인 고대치를 향한 응징은 남습니다. 미움을 앞세운 복수가 아니라 지켜야 할 사람들을 위한 매듭짓기로서의 응징이지요. 미워하는 마음보다 지키는 마음이 더 힘이 세다는 것을 고결이 온몸으로 배우는 방향입니다. 오래 미움에 갇혀있던 사람이 마침내 그 문을 열고 나오는 그 걸음이 이 이야기가 향해 온 가장 깊은 자리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카드 한 장에 얽힌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하나 짚어보았습니다. 조성주는 두 번째로 몸을 던지는 은인의 자리에 서고 고결은 조비서님을 다시 아버님으로 부르며 오랜 원망을 내려놓습니다. 조은혜는 목에 건 진실을 지키려다 위험의 한복판에 서고 고대치는 두려움에 쫓겨 끝내 사람을 다치게 하는 자리로 밀려갑니다. 밀어냄과 되돌아옴을 반복하던 고결과 조은혜는 절박한 밤을 함께 지새우며 다시 손을 맞잡게 되지요. 이 모든 흐름은 결국 한 가지를 향합니다. 미움으로 쌓아온 시간이 지킴으로 방향을 트는 순간 말이지요. 25년을 얽어맨 거짓이 무너지고 그 자리에 사람을 지키려는 마음이 들어서는 것. 그것이 이 이야기가 오래 걸어온 길의 끝자락이라 하겠습니다. 발밑을 못 보고 달려온 사람과 발밑까지 헤아리며 몸을 던진 사람의 자리가 이토록 다르다는 것도 함께 마음에 새겨두시면 좋겠습니다. 두려움에 쫓겨 사람을 다치게 하는 자리와 사랑에 이끌려 사람을 살리는 자리. 같은 밤에 벌어지는 일이라도 그 두 자리는 결코 같을 수 없지요. 조성준이 다시 몸을 던지고 고결이 아버님을 되부르고 조은혜가 진실을 끝내 지켜내는 그 밤이 오래 얼어붙었던 마음들을 하나씩 녹여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더 오래 마음에 남는 거지요. 카드 한 장에 담긴 진실이 어떤 밤을 지나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될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 몸을 던진 은인과 그 손을 다시 붙잡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어디로 이어질지 다음 이야기에서 차분히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귀 기울여 주셔서 고맙습니다.